안녕하세요. 내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지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테크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선물 옵션에 관련된 멋진 소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버스란 소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저자는 누군지, 그리고 책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제 해석이. 선물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책방의 미래 책방의 종합적 평가, 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저자는 인버스란 책인데요. 단요라는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데, 그러니까 필명이에요. 그리고 에이스24라든지 인터뷰를 안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출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은 이제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이 강원도에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니까 기혼자. 뭐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려진 것 같은데, 제가 바대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더니 84년생이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온 학생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지, 근데 본인도 확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일단 신비에 쌓인 작가고요. 이 앞에 옆에 보이는 다이브라는 이게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문윤성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SF 소설 작가가 있어요. 60년대 시간 여행을 해서 미래에 남녀가 평등된 그런 미래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총리를 납치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야 하는 이야기 등, 그렇게 SF 소설을 썼던 문윤성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SF 작가를 기리는 문윤성 작가상을 받았으니까 한국의 뭐 아이작 아시모프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브라는 게 2057년에 이제 서울이 이제 물에 잠겨서 거기서 이제 다이브를 하는 그 청소년들의 사랑과, 그리고 어떤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을 보여준 책이었는데, 저는 두 편의 소설을 다 읽고 대단히 뛰어난 작가구나, 상상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번엔 리얼리즘의 소설도 잘 쓰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글쎄요, 해외 선물을 하는 작가도 없을 것 같고요. 주식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작가들은 좀 자파적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까지 하는, 아마 장효진 작가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작가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 중에 일부는 해외 선물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는요, 해외 선물이 훨씬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CME라고 하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데, 틱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단이 훨씬 더 레버리지를 많이, 한국은 2배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어서 1억이 쉽게 말하면 이제 상방으로 1% 움직일 때 15배 레버리지를 쓰면, 내가 그쵸 하방으로 예를 들어서 15배 이제 선물을 이제 샀다 하면은 내가 이제 변동폭이 15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레버리지랑, 그리고 우리는 또 자격증도 필요하고 또 교육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을 많이 띄워줍니다. 생각보다. 그런 책들도 별로 안 나와 있어서, 과연 이들 책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저 거의 패가망신하고 파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요. 해외 선물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과 옵션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선물은 원자재, 뭐 은이나 굴이나, 그리고 뭐 밀이나 뭐 돼지고기도 가능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자본주의 상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까지도 다 미리 살고 파는 겁니다. 즉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리 그쵸 사두려고 하겠죠. 그쵸. 예. 그래야 나중에 그쵸 비싸게 살 수 있을 때보다 그쵸 소위 말하면 그 차익을 챙길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쵸 매도를 해야겠죠.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쵸. 예. 나중에 그쵸 떨어지는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즉 두 거래자가 만나서 그쵸 만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거래소상에서 쉽게 말하면 선물과 옵션은 사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1대1로 대응이 돼서 그 사람이 손해보는 만큼 그 사람은 이익을 보이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옵션도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인데, 옵션은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주가 지수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주식의 종목들에게만 있는 파생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권리예요. 이건 뭐냐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내가 주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그죠? 그 시점에 대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만큼
많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주식이 100만 원 됐는데 70만 원에 살 권리라면 30만 원이 나한테 이제 그 이익이 되는 거고요. 한 거래당. 그리고 그때 지불했던 뭐 5천 원이 3천 원을 지불했다. 그럼 그게 프리미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은 이렇게 권리와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이제 권리와 권리자들이 있어서 만약에 70만 원이 안 됐으면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니까 권리를 그죠? 예, 프리미엄을 그냥 날리고 그죠? 예, 그 매도한 사람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옵션과 선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좀 뭐라 해 거래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컨셉이 좀 다른데요. 일단 무한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1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 1억만큼의 손해나 이 주식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1억이 아니라 뭐 10억, 100억 뭐, 뭐 무한대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파생 위험한 상품입니다. 아마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물과 옵션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겠죠. 선물과 옵션에서 뛰어들 정도면요. 마찬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그쵸 박혜수가 나왔던 역할이 있잖아요. 서울대 경영대 나와가지고 증권사에서 돈 잘 벌던 그 사람이 왜 이 오징어 게임에 죽을 물건 게임에 뛰어든 이유도요. 선물 때문이에요. 선물 거래하다가 60억 빚을 져서 그런 것도 아닌데 주변에도 그런 비일비재합니다. 옵션은 더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 한강이냐 한강뷰냐. 한강뷰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한강에 가서 자살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선물과 옵션은 정말 위험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만큼 공부하지 않고 뛰어드는 그렇게 아마추어 이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주인공인데요. 예, 그 어렵대로 해외선물에 뛰어들었나 돈을 벌어야 돼요. 극수저라.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비싼데 좀 시간당 뭐 돈을 많이 주는 데 가보니까 성매매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뭐 명문대생이 여기 작품에서는 아닌 거로 나와서 과외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적어서 이제 뭐 2020년에는 조금 올랐지만 사실 횡보장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여대생은 이제 트레이딩의 기술책 차트를 보는데 좀 자신이 없고 해서 해외 선물을 보는 선물이 이제 매크로 경제를 예측하는 거니까 거시경제 공부가 더 맛있겠다 자신에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려고 했죠. 그래서 이 여대생과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를 여대생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얘기들 그리고 그들이 선물 옵션은 하루 종일 깨어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깨어 있는 것은 모자라 그냥 먹지도 않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리고 도파민도 어떨 때는 이 여대생도 하루에 한 1억을 벌거든요. 실제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1억 이상 아니 하루에 강남 압구정 아파트 한 채를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거의 끝판왕 그게 거의 도박이죠. 이 정도면 도박에도 이런 정도의 큰 도박은 없죠. 예. 판이 워낙 크니까요. 예. 파생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짐 로저스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파생상품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파생상품을 합니다. 파생상품 안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제 파생상품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그 밀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아무도 모를 수 있는 미제 영역이기 때문에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은 기본적으로 판이 클수록 즉 여러 번 도박을 할 때 그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돈이 크면 나중에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머니 게임인 것이 그죠? 예, 또 선물과 옵션의 세계입니다. 여튼간 불쌍하죠. 여대생까지 남자 대학생도 아니고 또 비트코인에 뛰어든 거에 비해서 뭐 낫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불행하다고 더 불행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생활을 소설이 해서 해요. 굉장히 사실적인 모습이고요. 해외 선물에서 그녀가 성공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2020년 3월 4월에 나스닥이랑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 코로나 때문에 폭락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는 쉽게 말하면 선물을 폭락하니까 계속 그죠? 예. 이제 나중에 폭등할 이제 할 걸 생각하고 미리 사두면 매수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 주인공도 그에 대하여 합류해서 이제 한 최종적으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벌고 그만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서 결국엔 모든 게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주식이든 선물이든 똑같죠. 모든 투자 상품의 원리는 하나예요. 법칙은 게임의 규칙은 하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밖에 없는데 그녀는 성공을 했고요. 실제 소설가는 내가 볼 때 선물 옵션을 해본 사람인데 많이 이것도 해본 사람인데 정말 성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벌고자 하는 액수 딱 7억만큼만 벌어서 그저 지방의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만약에 더 빠져들어가지고 10억을 100억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욕심을 품었다가는 그 순간 제로 되고 아니면 깡통 계좌가 되거나 이제 반대 매매에 들어가. 이 소설에서도 반대 매매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때마다 이제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녀는 선물 거래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그냥 공포와 한이죠. 그러면서 끝없는 도파민과 그리고 때로는 노래아드레날린의 폭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선물 거래를 하는 동안 완전히 선물 거래에서 미쳐서 산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미쳐서 꼭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 예, 저자가 그려진 이제 이 주인공은 선물 거래를 하면서 인생 그 자체 그리고 행복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 많은 것들을 독자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시긴 제가 보면 슈퍼매니도 선물 거래를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위험해서 그래요. 전 재산 다 날릴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감정이실 거라고 추측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장유진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제 달까지 가자 못지않게 뛰어난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선물 잘하는 방법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과 제가 평소에 이제 이쪽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24시간 깨어있고 선물 시장은 그쪽 미국 시장이 됐으니까 항상 호가창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 아니면요 나 같은 나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집중력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1년이든 2년이든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어떨 때는 뻗어서 자야겠지만 그죠? 예. 그리고 내서 일어나서 한 10시간쯤 뻗어 21시간까지 잤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깨어 있다가 그런 다음에도 가장 먼저 호가창을 보면서 그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비트코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선물 옵션이든 잘못하면 페인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필수. 그리고 절대 반배당한 매매 그럼 끝나는 거니까 그죠? 게임이 셋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미국은 또 해외 선물을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건 농담이기도 한데요. 가족 몰래 가족 이름으로 돈을 빌릴 거. 그래서 그런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된답니다. 예,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고 시드를 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이랑 비슷한 거죠. 도박하면 마누라도 팔고 딸도 팔고 하잖아요. 그런 심리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인데, 그죠? 예. 100% 확신이 서더라도 반드시 해칭을 할 거. 여기서는 해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선물을, 그죠? 예. 샀더라면은 이제 매도를, 그죠? 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 있죠? 그런, 금과 은 같은, 예. 그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해칭을 반드시 하라는 것도 많이 이게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이제 해칭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해치 펀드가 이게 해칭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해치 펀드가 결국에 파생상품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주식보다 훨씬 더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함을 깨달을 거. 그쵸? 이건 매수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워낙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갑자기 오페크 감산이라든지 뭐 이제 가격의 폭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빨리빨리 반응하면서 진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예측한다는 건 사실 인간이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더 대응에 어떤 소위 말하는 그래서 더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파생 상품을 고빈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간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느냐 요 하나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ETN도 그렇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리고 선물 옵션과 약간 비슷한 ETF인 인덱스 그리고 곱버스 같은 그런 것들도 당일 사서 당일 팔아야지. 그걸 장기 과연 홀드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힘든 전략이에요. 예. 그리고 초기 발달되지 않다면 절대 뛰어들지 말고 이거는 여기서는 이 주인공은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다 감각과 촉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직관이 중요하고 촉이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여자가 돈을 벌고 선물 옵션을 돈을 버는 사람들은 확실히 공부해서 된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타고났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틴 금액까지는 버틸 것. 그러니까 버틴 금액가 무슨 얘기냐면 힘들더라도, 그죠? 내가 7억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걸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는 거. 인내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게 앞에 그 교훈과는 조금 약간 그죠? 상반된 메시지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고도 여러 가지 그냥, 그리고 목표액만 벌었으면 빨리 정리하고 나와서 주인공처럼 부동산이든 다른 안전한 데서 옮겨 탈 거, 금이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랬으면 이 아가씨도 결국에 3, 4월에 그쵸? 대변동성 때 그죠? 인버스로 가서 큰 돈을 벌었지만 5월 달부터 폭등했을 때는 그쵸? 그때는 또 선물 옵션에 그쵸? 물론 포지션을 달리 갔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돈 벌기 어렵겠죠.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벌면. 석유, 구리은 등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할 것,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예, 공부도 필요하고요. 짐 로저스도 이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요즘도 짐 로저스는 파생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책방의 종합평가를 드리면요. 선물의 세계를 이보다 더 재미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있을까? 전 세계에서도 희귀한 사례일 듯하고요. 그리고 욕망의 세계가 부재잖아요. 그래서 돈의 힘과 욕망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돈에 지배되지는 않는 철학. 좋았습니다. 정말 MZ답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인정하지만 돈에 지배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상당한 묘사력과 심리의 디테일. 진짜 그녀는 선물해본 것 같아요. 선물 옵션으로 인생 역정하고 싶은데 교재가 필요하면 이 책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볼 때. 전문성도 있어요. 다만 전문가가 볼 때 몇 가지 왜곡과 과장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 나스닥 10계약 이상을 체결할 돈이 있었더라면 보통은 미니 나스닥을 사지만 한편으로는 양방향 매매, 그렇죠? 로 해지를 하면서 가거나 유로, 금 등의 포지션을 다시 다각하는 등의 안정성 면에서 나았을 거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이 또 빅스 선물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것들에서 약간 전문성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종합점수 5점 만점에서 4.5점은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미래는 곧 돈이고, 그죠? 여러분이 미래에도 결국 인간인 이상 욕망이 있을 겁니까? 있을 거잖아요. 그 욕망을 실현시킬, 드릴 그런 좋은 책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